첫 번째, 제가 최초에 만든 메일과 지금 개선된 메일 어떻습니까?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키입니다.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범용적인 도구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단언컨대 이메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메일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우리는 이메일을 잘 작성해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육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잘 쓰느냐 안 쓰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업무 효율과 업무 성과는 너무나 명확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는 곧 본인의 승진에도 직결적으로 영향을 받을 정도로 이메일을 잘 작성하는 것은 업무를 하는 모든 직장인에게는 너무나도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메일 작성에서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모았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만 잘 습득하셔서 본인의 업무에 적용하신다면 적어도 김대리 참 일 잘해 라는 소리를 한 번쯤은 들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확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바로 가시죠. 일단 이메일을 잘 쓴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됩니다. 이메일을 잘 쓴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명확합니다. 이메일은 커뮤니케이션 도구죠. 상대방이 내가 이메일을 작성하는 목적과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메일을 잘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의 목적과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다시 되물어본다, 이것은 잘 써진 메일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메일을 잘 작성하는지 제가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메일을 잘 못 썼을 경우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회의 일정이라고 해서 많은 메일이 오갔는데요, 이게 바로 이메일을 잘못 쓴 겁니다. 보세요.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회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6월 4일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근데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걸까요? 이메일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또 메일을 보냅니다. 회의 장소는 비튼킴 빌딩입니다. 화상회의가 아닌 오프라인 회의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이메일 문의가 왔습니다. 주차는 가능한 걸까요? 시간대는 공유 안 해주셨는데 몇 시에 시작인 건가요? 시간대는 공유 안 해드렸군요. 죄송합니다. 6월 4일 14일에 진행됩니다. 주차는 가능합니다. 2시간 무료. 그 다음 또 답변이 왔습니다. 회의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참석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와 단둘이 미팅하는 건가요? 회의 시간은 1시간 예상합니다. 참석자는 ABC, 비트킴님 총 4분입니다. 보십시오. 회의를 잡는데 너무나 많은 메일이 오갔습니다. 이건 분명히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잘 작성된 이메일이 아니겠죠. 이렇게 보내야 되겠죠. 회의 일정 안내의건, 일자, 장소, 그 다음 방식, 참석자, 예상 소요, 이렇게 명확한 내용들, 상대방이 물어볼 것 같은 내용들을 다 한 번에 정리해 가면 이 이메일 하나로 모든 게 끝나겠죠. 이게 얼마나 업무 효율과 업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메일 작성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인 예시를 통해서 제가 한번 잘 안 작성된 이메일을 잘 작성된 이메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내용 공유 이건이라고 해서 이메일을 하나 제가 예시로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트킴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젝트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예산 안에서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프로젝트 A, B, C 모두 장점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A의 경우에는 이렇고, 프로젝트 B의 경우도 이렇고, C의 경우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저는 프로젝트 A로 진행해도 괜찮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은 팀장님의 최종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 팀장님께서 여쭤보니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보자고 하십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메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이메일을 보고 아무 느낌이 안 드시는 분들은 이메일 작성법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이메일을 보면 참 일 못한다, 메일 잘 못 쓴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듭니다. 자, 이 이메일을 제가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원칙, 두갈식입니다. 두갈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모든 이메일 작성은 두갈식으로 작성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소설처럼
처음부터 이렇게 서사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팍 터트리는 그런 형태의 글이 아니고 정확한 내용 전달이 더 중요하고 목적이 명확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갈식으로 작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이 이메일에서 가장 핵심은 뭔가요? 바로 다시 한번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가장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예시를 제가 작성을 했는데요. 보세요. 팀장님께서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걸 먼저 얘기하고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라고 해서 내용을 작성한 이 두 갈식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분자를 두는 것입니다. 구분자는 숫자도 좋고요. 기호도 좋고 띄어쓰기 모두 좋습니다. 텍스트를 구분질 수 있는 구분자를 두는 겁니다. 보시면 1번, 2번 이렇게 하이픈만 작성을 하고 두 문장씩 띄우고 좀 들여쓰기로 조금 간격을 두었더니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고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내 요청사항에는 별표로 구분자까지 두었습니다.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시 한번 회의를 진행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라는 내용과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떤지 달라 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보셔도 다르죠? 숫자와 하이픈, 별표, 띄어쓰기만으로도 이렇게 이메일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상대방이 나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볼드, 색깔, 밑줄 등으로 강조할 부분을 표현하자입니다. 이 많은 분들이 이메일 쓸 때 볼드는 쓰지만 색깔, 밑줄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직원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이게 홍보 문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이든 해서라도 상대방이 잘 이해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색깔, 볼드, 밑줄만 그었는데도 뭐가 핵심인지 명확하게 들어오죠.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결정,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의견이 어떤지 말씀을 부탁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유는 솔직히 안 읽어도 돼요. 읽으면 더 좋겠지만 안 읽어도 좋습니다.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두 개고 이 두 개만 잘 이해해도 저는 이 사람한테 이메일을 잘 쓴 겁니다. 그래서 볼드, 색깔, 밑줄은 아낌없이 많이 써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이렇게 이제 강조해 주시고요. 저는 심지어 파일 첨부도 이렇게 아래에다가 작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파일 첨부를 보냈는데 파일 첨부 해주셨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저는 파일 첨부도 했다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상대방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고 빼먹지 않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메일을 작성하는 것이 이메일을 잘 작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 정도면 이메일이 많이 개선됐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한 번 더 읽어보면서 상대방이 궁금해할 포인트는 없을까? 이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고민할까? 라고 해서 한 번 더 크로스 체크를 합니다. 이거 크로스 체크하는데 5분도 10분도 안 걸리거든요. 정말 몇 분만 투자해도 이메일이 더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적용된 게 요 최종 완성본입니다. 이 프로젝트 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ABC 프로젝트 진행이라고 언급을 해주고 중괄호로 한 번 더 포인트를 줬고요. 그리고 팀장님도 어떤 팀장님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라쏘 팀장님이라고 명확하게 언급을 했고 그러면 회의를 언제 진행하는 거야? 어떻게 진행하는 거야? 라고 궁금해 할까봐 회의 방식이나 일정은 미정이며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다시 한번 제가 상대방 입장에서 고민한 답변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도 언제까지 줘야 될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금주까지 의견을 달라고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최초에 만든 메일과 지금 개선된 메일 어떻습니까?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작성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 스스로 잘 아시겠죠? 이거와 이거 개선된 거의 중간 지점이실 수도 있어요. 두 갈식으로 쓰시고 구분자를 넣으시고 색깔 볼드 밑줄로 충분히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이 프로세스만 밟으셔도 어딜 가서나 김대리 일 잘하나 메일 한번 잘 쓰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저는 항상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이걸 습관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고 나서
저는 항상 맞춤법 검사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맞춤법 검사가 필요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업무적으로 하는 이메일이기 때문에 저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포인트는 살리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맞춤법 검사를 한번 돌린 다음에 확정하는 대로는 여기 띄워야 되겠구나. 그러면 여기를 띄우고 메일을 보내면 좀 더 좋겠죠. 그래서 저처럼 좀 맞춤법에 약하고 이거 내가 한 번 더 크로스 체크하는 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안정적이다, 마음 편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정말 맞춤법 돌리는데 몇 초도 안 걸리거든요. 한번 크로스 체크하고 이메일을 보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메일에서 가장 포인트는 상대방이 내가 쓴 이메일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꾸준히 생각하면서 작성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두 갈식, 구분자, 볼드 색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 모든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메일의 포인트만 잘 잡고 이메일을 작성하신다면 분명히 본인의 업무 성과, 업무 효율이 매우 극대화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제가 10년 동안 사업하면서 수많은 메일들을 작성하면서 스스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정리해 드린 거니까 꼭 한번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공 페이스메이커 비트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